옥스퍼드를 포기한다고? 말이 돼. 정신 차려, 소피아. 딸의 충격적인 선언에 중년 여성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입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애나예요. 스웨덴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영국에서 남편 제임스와 함께 살고 있죠. 우리에겐 사랑스러운 두 딸, 소피아와 엘리가 있어요. 저는 제 두 딸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답니다. 특히 첫째 딸 소피아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하고 야무져서 제가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르죠. 소피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는 건 늘 기본이었고 선생님들마저 소피아는 어른이 되면 분명 훌륭한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뿌듯하면서도 내 딸은 꼭 옥스퍼드에 가야 해. 라는 목표를 정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과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요. 소피아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찾아온 거죠. 정말 평화롭던 우리 집이요. 어느 날부터 자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피아는 예전처럼 밝고 활발한 딸이 아니었어요. 방문을 꽝 닫는 건 기본이고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이랑 통화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글쎄 무슨 이상한 노래 같은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 노래였답니다. K-팝이요.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웠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음악을 듣는 거지?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죠. 그런데 소피아는 그 노래들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 제가 한마디 했더니 소피아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다 번역도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게요? 솔직히 속으로는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 싶었어요. 저는 이걸 딱 사춘기의 반항이라고 생각했죠. 제가요? 그게 단순히 취미가 아니었단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때부터 소피아는 공부보다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더 빠져들었어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요.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배우들은 어찌나 잘생기고 예쁜지,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거리, 멋진 아파트들. 그런데 저는 스웨덴에서 학교 다닐 때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웠거든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라고 딸에게 말했죠. 근데요? 소피아가 이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걸까요?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소피아가 그저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딴 생각을 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옥스퍼드 준비해야지. 지금 이런 데 빠져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근데요. 제 말에 소피아가 점점 더 벽을 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 얘기를 제잘제잘 들려주던 딸이었는데요. 이젠 대화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강요했나? 아니야, 얘가 요즘 잠깐 엇나가는 거겠지.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임스, 그러니까 제 남편은요. 대체로 침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딸 때문에 걱정하면서 우리 소피아가 왜 이러는 거야? 음악도 드라마도 다 한국, 대체 왜 한국이야? 라고 물으면 제임스는 고개를 휘휘 저으면서 애들은 자기만의 시기가 있는 법이야. 그냥 내버려둬.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들리던가요? 아니요, 저는 계속 딸에게 말했죠. 공부에 집중하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이런 거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런데 그럴수록 소피아는 더 멀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고지식했어요. 딸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기준에서만 보려고 했으니 말이에요. 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소피아가 좋아하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소피아의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드라마 소리는 저한테 낯선 세계로부터 오는 신호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벽 너머엔 제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일이 터진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은 우리 가족의 작은 승리와도 같은 날이었거든요. 소피아가 마침내 옥스퍼드에 합격한 거예요. 옥스퍼드라니요? 옥스퍼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세요? 소피아가 합격 통보 이메일을 읽어줄 때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남편 제임스도 한껏 들떠서는 역시 우리 딸은 다르다니까.
라며 크게 한마디 했죠. 이건 뭐 우리 가족 역사상 최고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엔 온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피자랑 케이크를 잔뜩 사와서 거실에 둘러앉아 떠들었죠. 엘리는 언니가 옥스퍼드에 간다니까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공부 잘해서 나중에 옥스퍼드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요. 제임스랑 저는 서로를 보면서 씩 웃었어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이 오래 가질 않았어요. 며칠 뒤 소피아가 제게 와서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말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뭔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소피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옥스퍼드 안 갈래요. 대신 소아스에 갈 거예요. 소아스요? 동양아프리카 대학이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이라 순간적으로 뭔 소린가 싶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죠. 뭐라고? 소아스라니? 그게 무슨 학교야? 그랬더니 소피아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소아스요. 동양아프리카 대학이에요. 거기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옥스퍼드를 포기한다고요? 그것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아니, 제가 이걸 잘못 들은 걸까요? 제 딸이 그 어렵다는 옥스퍼드에 합격을 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 미쳤니?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평소에는 잘 참는 성격인데요.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옥스퍼드를 안 가겠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데 소피아는 아주 차분하게 제 말을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옥스퍼드가 좋은 학교인 건 알지만 그곳은 제가 정말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소아스는 제가 진심으로 관심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예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나중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듯 물었어요. 너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한국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나 소피아를 위해 많은 걸 해왔는데요. 제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소피아가 원하는 걸 다 해줬고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옥스퍼드 포기라니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뭘 원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관대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소피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옥스퍼드를 포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임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소피아가 옥스퍼드를 안 가고 소아스에 간대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요. 제임스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아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라면 그냥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건 그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임스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남편이랑도 대판 싸웠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태평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니까. 제가 그렇게 소리쳤죠. 그 후로 소피아와 저 사이에는 깊은 벽이 생겼어요. 저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딸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피아를 설득하려고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절 이해 못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소피아의 선택을 반대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한 번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땐요. 정말 제 마음도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랬던 이유를 스스로도 잘 알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렇게 소피아와 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신 소아스로 간다는 딸을 보며 저는 그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만 생각했어요. 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요, 소피아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소피아와의 관계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로 연락을 점점 덜 하게 된 그 몇 년이요.
우리 사이에 생긴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결국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소아스로 진학했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걸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제 속마음을 딸에게 꺼내본 적은 없어요. 이미 그럴 수 없을 만큼 멀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참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부터 됐죠. 이메일을 열어보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신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이번 학기 동안 서울에서 지내게 돼요.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엄마랑 아빠도 꼭 한번 와보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서울이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대학교요? 뭐 학교 이름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서울은요? 솔직히 1980년대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서울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사실 제 과거를 조금 말해볼게요. 저 결혼 전에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많은 나라를 다녀볼 수 있었죠. 한국도 그중 하나였어요. 1980년대 초반에요. 그때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은 솔직히 조금 황량했어요. 일본 도쿄와 완전히 다른 모습에 실망했었죠. 도로는 먼지투성이었고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훨씬 많았어요. 도시 곳곳은 어딘가 낡아 보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 보였죠. 당시엔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제 기억 속 서울은 후진국이라는 이미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료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서울은 다신 안 올 거야. 역시 일본이 최고야. 그런데요. 소피아가 그 서울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그때 제가 직접 본 그 나라를 딸이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 속에서 본 서울이 떠올랐어요. 높은 빌딩, 화려한 거리,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그게 다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서 1980년대의 서울과 드라마 속 서울을 자꾸만 비교하게 됐어요. 뭐가 진짜일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가볼 만한 곳일까? 아니면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제임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그냥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번 가보지 그래? 소피아가 초대까지 했는데 거절하면 섭섭해할 거야. 당신은 너무 쉽게 말한다니까. 저는 제임스에게 살짝 화를 냈어요. 한국까지 가는 게 무슨 동네 슈퍼 가는 것처럼 간단한 일인가요? 비행기 타야죠. 일정 조율해야죠. 낯선 곳에서 적응도 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딸이 초대한 걸 외면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라도 딸과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호기심과 걱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어차피 못마땅했던 한국에 대해 직접 보고 나면 더 확신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솔직히 좀 후회했어요. 왜 내가 이 먼 나라까지 가겠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제 선택에 대해 이해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던 소피아의 모습이요.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정말 내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인 걸까? 창밖으로 흘러가는 하늘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는 옆자리에서 그저 평화롭게 잡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정말 태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한국 땅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 있죠? 유리로 반짝거리는 건물들, 세련된 안내 표지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요. 이게 제가 1980년대에 봤던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와, 여기 정말 멋지다. 옆에서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를 몇 년 만에 보는 건데도 그녀는 너무나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멀어졌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아빠. 딸이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 기뻤어요. 소피아는 우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여행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멋진 곳들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너한테 한번 쏘가보자.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직접 봐야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딸이 자랑할 만큼 대단한 곳일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스웨덴과 영국에서 살아온 시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침에 소피아가 우리를 깨우면서 외쳤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에너지가 대단했어요. 얘가 이렇게 활기찼었나? 아니, 저걸 보고도 어딜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싶었죠. 그런데 소피아가 워낙 당당하게 굴어서 제임스랑 저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청계천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청계천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정말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 시냇물이 도시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마치 그림 엽서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제가 놀라서 소피아한테 물었죠. 여기가 진짜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라고? 이거 무슨 세트장 아니야? 소피아가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엄마, 여긴 실제로 도심 한복판이에요. 예전엔 이 위에 도로가 있었는데 전부 걷어내고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스웨덴 생각이 났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자연 보호니 환경 보호니 하면서 나무 한 그루도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스웨덴을 넘어섰더라고요. 어떻게 도로를 없애고 도시에 자연을 들였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앞 공원에 잔디 깔면서도 수십 번 예산 검토하는 영국 사람들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임스는 청계천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애나, 이건 정말 인상적이야. 런던에 있는 템즈강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 사람 특유의 소리보다는 방치 정신을 생각하니 확실히 한국이 더 진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남산이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래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끝도 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과 그 사이에 놓인 공원들, 도로 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이 모든 풍경이 마치 도시 설계의 정석 같았어요.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도 예쁘긴 한데 거긴 좀 조용하고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활기가 넘쳤어요. 제임스가 창밖을 보며 감탄하더군요. 애나, 여기 경치는 정말 죽이는데? 런던 아이보다 훨씬 더 멋져. 당신 런던 아이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농담 삼아 물었더니 제임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긴 줄이 너무 길잖아. 여긴 사람도 많지만 훨씬 정돈된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영국의 런던 아이는 줄 서는데 1시간, 보는데 5분이잖아요. 그런데 남산에선 어디를 봐도 풍경이 멋졌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는데 소피아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서울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피아가 데려간 곳은 익선동이었어요. 처음엔 익선동이라는 이름도 생소했고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인가 싶었죠. 그런데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랑 제임스는 동시에 와 소리를 질렀어요. 익선동은 전통 한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오래된 전통 건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요. 저는 그곳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작은 골동품 가게였습니다. 거기서 본 앤틱한 가구들이 정말 예뻤거든요.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도 이런 가구들을 참 좋아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볼 줄은 몰랐어요. 엄마, 여긴 옛날에는 낡고 버려졌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곳이 됐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건 스웨덴보다 더 세련됐는데? 익선동에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던지요. 스웨덴 사람들 같았으면 전통 옷 입으라고 하면 머쓱해서 도망갔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즐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누릴 줄 아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당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일 줄 알았어? 제임스가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니, 나도 몰랐어. 그런데 오늘 보고 나니 이제 이해가 돼. 왜 소피아가 한국에 그렇게 빠졌는지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소피아가 또 신나게 우리를 깨우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은 꼭 솥밥을 드셔보셔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솥밥이라니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솥에 밥을 넣어서 먹는 건가? 아니면 스웨덴의 전통 요리처럼 무슨 고급 요리의 이름인가? 어쨌든 소피아가 하도 자신 있게 말하길래 저와 제임스는 끌려가듯 따라 나섰습니다. 소피아가 데려간 곳은 정말 깔끔하고 아늑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보니 테이블에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화면이 크고 화려한데 온갖 메뉴들이 영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주문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해야 해?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주로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잖아요. 영국에서도 기계로 주문할 수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정도인데 이렇게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임스도 기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그런데 우리 딸 소피아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앞에 서서 영어 메뉴를 쓱쓱 누르더니 한국어로까지 설명을 덧붙이는 거 있죠. 엄마, 여기 솥밥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반찬은 여러 가지가 자동으로 나와요. 아, 고등어 구이도 추가할까요? 아빠가 생선 좋아하잖아요. 제 딸이 키오스크 앞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하는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딸을 낳았을까? 저와 제임스는 딸 덕분에 주문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임스가 갑자기 숟가락을 찾더라고요. 애나, 여기 숟가락 어디 있어? 테이블엔 없는데. 저도 고개를 돌려봤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이 안 보였어요. 정말 없네? 직원한테 물어볼까? 그런데 소피아가 웃으면서 테이블 옆 서랍을 쓱 열더니 거기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는 거 있죠. 엄마, 아빠, 한국에서는 숟가락이 이렇게 서랍에 들어있어요. 깔끔하게 보관되잖아요? 저랑 제임스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둥근 뚝배기 같은 그릇에 갓 지은 밥이 담겨 있었고 밥 위에는 버섯, 빰, 콩 같은 재료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반찬은 작고 예쁜 접시에 한가득 나왔어요. 김치, 나물, 감자조림까지. 그런데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이거 봐요. 고등어 구이가 이렇게 맛있게 구워져서 나온다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제임스가 생선 접시를 들고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고등어 구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와,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살이 부드럽고 적당히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어요. 스웨덴에서 먹던 생선구이도 맛있지만 이건 정말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니 소피아가 또 뭔가를 설명하더군요. 엄마, 아빠, 이제 누룽지를 먹어야 해요. 솥바닥에 남은 밥을 물에 부어서 끓이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누룽지?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의아했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밥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더니 숟가락으로 밥을 저어가며 그 고소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그 순간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뭐야? 정말 맛있네. 이렇게 고소한 밥을 스웨덴에서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놀라서 제임스에게도 먹어보라고 했어요. 제임스도 누룽지를 먹고 감탄하더군요. 이건 정말 독특하네. 밥이 이렇게 고소할 수 있다는 건 몰랐어. 저희는 누룽지까지 싹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식사를 마쳤어요. 소피아가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솥밥 괜찮았죠? 한국 음식은 진짜 건강하고 맛있는 게 많아요. 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 말 믿을게.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부럽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한국 음식을 한번 배워봐야 하나? 한국에서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청계천도, 남산도, 익선동도 다 좋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소피아가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은 서울대학교로 가는 날이었어요. 소피아가 직접 다니는 캠퍼스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랑 제임스는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대라니요?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캠퍼스에 도착하니 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대학 캠퍼스라고? 아니, 도시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 아니야?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캠퍼스 여기저기를 걷다 보니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토론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들렀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로 꽉 차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모두 진지한 얼굴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이나 영국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열정적인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캠퍼스를 둘러본 후 소피아가 우리를 조그만 강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한국 역사와 경제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 딸이 무슨 교사라도 된 것처럼 굴까 싶었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됐지만 그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세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소피아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놀랐어요. 한국전쟁의 참상, 산업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투쟁까지 딸은 마치 교과서를 외우는 것처럼 줄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소피아가 얼마나 똑똑하고 의욕적인 아이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내가 그동안 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강요했던 건 아닐까? 강의실을 나올 때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소피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소피아가 웃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빠졌는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소피아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 꼭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화장품이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명동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양옆으로 늘어선 화려한 가게들은 마치 작은 쇼핑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디자인부터 성분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손등에 크림을 발라보면서 감탄하자 소피아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한국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스웨덴에서도 인기 많을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도 화장품은 나름 자부심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이 더 우수하다니. 제가 그날 크림, 마스크팩, 립스틱 등등 쇼핑백을 몇 개나 들고 나왔는지 몰라요. 제임스는 옆에서 애나, 당신 이러다 짐 초과되는 거 아니야? 라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한국의 패션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데리고 간 가게마다 옷이 정말 세련되고 독특했어요. 저는 명동에서 산 스카프를 아직도 애용하고 있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디자인 감각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엘리였어요. 엘리가 언니 소피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언니처럼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아니, 둘째 딸까지 한국에 빠져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렸어요. 저도 이미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요. 집에선 소피아가 가르쳐준 대로 누룽지를 만들어 먹고 스웨덴 친구들에게는 한국 화장품과 요리를 자랑했죠. 제임스는요? 그 사람은 지금도 고등어 구이가 먹고 싶다며 툴툴대요. 소피아가 보여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은 단순히 여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배운 열정, 노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조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안겨줬어요. 지금도 가끔 저는 딸에게 말해요. 소피아,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세상을 절대 알지 못했을 거야. 한국에 다시 갈 날을 기다리며 한국 여행 꼭 가보세요. 오늘은 애나 씨의 사연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연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